가끔씩 영어 문법 시간은 공부 방법론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많은 거를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은 내가 마음이 다급해서 지금 빨리빨리 날아가려고, 사실 아까 미국산 쇠고기도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공부 방법의 원론적인 얘기고 하니까 너무 중요해서, 초짜들은 또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합류한 이런 좀 불가촉 천민집단들 이렇게 있으니까, 향수 부곡 거주민들,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론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는 노트에 안 적어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적어 놓으세요. 군사학 교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적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학원 오래 다닌 애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냥 오래 다닌 애들은. 근데 여러분이 공부 방법론을 깨우쳐야 돼. 윤재 잘 봐라. 내가 너를 갖다가 낡은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을 박아주마. 예전에 무슨 뭐 펜티엄 286 뭐 이런 프로세서 꺼내고 i7 뉴 칩을 꽂아주마 내가. A의 군대와 B의 군대가 벌판에서 맞서 싸웁니다. 자, 10%의 사격 명중률, 10%의 사격 명중률로 갔다고 해봅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병사 개개인의 역량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브라질에서 만약에 월드컵 열렸다. 한국하고 만약에 독일이 붙었다고 해보자. 몇 대 0으로 질지 물론 가늠이 안 되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놓고 보면 만약에 독일 축구 선수가 100이라면 한국 축구 선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0? 90 정도 돼요. 손흥민도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90 정도는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그 10의 차이가 7대 1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걸 뭔지. 자, 그래서 100명의 병사가 왔습니다. 이쪽도 100명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전투의 방식, 벌판에 와가지고 서로 총질을 하기로 했어요. 막 무식하게 황해의 무법자들끼리 모여가지고 200m에서 서로 총질을 하기로 했다고. 게임을 갖다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조건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명이 10% 명중률로 맞췄어요. 90명 남았죠. 똑같은 일이 여기도 일어나죠. 100명이 10%로 맞췄어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제? 여기?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따위로 쭉 가다 보면 게임이 승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자, 이거 기본 연습을 좀 시킨 거예요. 이번에는 게임의 룰을 바꿔보겠어요. 자, 100명의 병사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비군 사령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유 여하 불문하고 100명이 오는지를 몰랐다거나 또는 병사가 적었다거나 이유 여하 불문하고 여기서는 30명밖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개백의 황산벌 전투예요. 30명밖에 없었어요. 뭐 삼국 사기에 나온 것처럼 무슨 간신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전략적 요충지를 놓친 게 아니라 파발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걸 놓친 것 뿐이에요. 원래는 고갯마루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고갯마루를 못 막았어요. 그것이 황산벌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사대를 보낸 거고 죽으라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황산벌 개백의 장군의 군대는 최고 정예부대였습니다. 결사대가 아니었다고요. 죽으라고 간 게 아니었다고. 아무튼 100이 30을 쳐들어옵니다. 이 비군 사령부의 기대는 적어도 100명을 저지하거나 이기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30명이 100명을 이기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좀 저지하거나 최소한 적을 30명 정도는 죽이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30에 좀 효과가 있기를, 더 바라기는 한 60 정도 죽이고 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병사를 모을 수 있기를. 첫 번째 일제 사격 몇 명 남았습니까?
몇 명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죠. 30명에 10% 3명 죽었으니까 97명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얘 몇 명 남았어요? 몰살이죠. 100명에 10%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20명 남죠. 두 번째 일제 사격했어요. 얘 몇 명 남았어요? 95명 남죠. 얘 몇 명 남아요? 9.7명 죽였죠. 그러면 9명 죽이고 전투력을 70% 손상시켰다는 뜻이에요. 얘는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잖아요. 9.7명 죽였으면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람의 0.3%는 의미가 없는 거야. 유병원인 거지. 목이 달아날 쓰고 30% 정도 남은 거야. 그지? 손가락도 몇 개 없고 뭐 이런 거야. 전투 참여 못한다. 세 번째 일제 사격. 몇 명 남아요? 몇 명 남아요? 전투 결과 정리. 얘는 몇 명? 마이너스. 애초에 병사에서 6명 죽었잖아요. 마이너스 몇 명? 이 법칙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공격자 3배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적군보다 수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안 읽어봤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뭔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써져 있다 보니까. 손자병법이 무슨 불리한데도 이기는 특출한 방법을 갖다가 연구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주 비겁한 책이에요. 이기고 싶어? 적보다 3배의 병사를 가지고 가. 적보다 3배 병사가 안 되는데요. 적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명량에서 그러면 이순신은 어떻게 이겼나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독수전 때 소련이 핀란드를 쳐들어갔는데 압도적인 소련군을 고립시키고 패퇴시키고 추위가 와가지고 100개의 조각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싸울 때마다 숫자에서 압도하면 돼. 알겠어? 그게 명량의 설전이야. 여기 명령이 해협이 이렇게 있어. 일본 수군은 150척이 넘었지만 일본 수군이 쳐들어올 때는 해협이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지형 때문에 싸울 때마다 여기 골목을 늘어서 있는 조선군의 수군 때문에 싸울 때마다 한 척씩 소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10대 30이 되었던 거, 10대 3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를 펴졌던 거야.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갖다가 분산시키거나 기동과 교란으로 몽골군처럼 돌아다니면서 적을 갖다 쪼개놓거나 아니면 적군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막아서면 좁은 골목을 막아서면 아무리 병사가 많더라도 뒤에 있는 병사는 앞에 싸우고 있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걸 이용하거나. 알겠냐? 따라서 우리가 이 법칙이 군사학의 상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수 문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갔을 때 고구려의 병사가 얼마였다는 것을. 수 문제가 몇만 동원했대? 100만에서 120만 정도 동원했습니다.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5호 16국 상태를 갖다가 통일한 역전의 용사들이었어요. 수나라 병사들이. 고구려 병사를 몇만으로 추산했다는 거예요. 아, 공격자 3배수의 법칙이라니까. 100만에서 120만을 동원했다는 것은 고구려 병사를 몇만으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역량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동원하고 간 거예요. 이래야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본론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박지혜 양한테 일어난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살수예요. 우중문의 군대가 평양까지 왔다가 고향에 돌아가야 된대요. 평양까지 왔어요.
원래는 네호아라고 하는 수군 장군이 평양 앞바다에 남포 앞바다에 내려가지고 합류하기로 했는데 고구려 철기병이 출격해가지고요 그 합류를 막아버리고 수군을 갖다 해병대를 갖다가 다 작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 고향에 돌아가야 돼. 30만 대군이야. 돌아가는데 살수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 때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무슨 소가죽을 풀어가지고 뭐 수장시켰다. 미친 새끼들이야. 그따위로 하니까 역사를 갖다가 무슨 신화를 이해한단 말이야. 역사학자들이.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도 댐을 건설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 과학기술로 어떻게 소가죽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구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갈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수변동량이 커가지고 겨울에는 물이 어때? 적게 흐르지. 여기 당연천이나 중랑천처럼 그 위에다가 뭔가 좀 공사를 해가지고 원래는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철수를 목 이상으로 오는 깊은 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군사적인 상식이에요. 여기 병사들이 살수를 건너가야 한다는 거는 수나라 병사도 알고 있고 고구려 병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은 아주 위험한 게 30만이었던 군대가 한 번에 건널 수가 없잖아요. 찔끔찔끔 조금씩 건널 수밖에 없다는 상식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매복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이감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공격할 때 강 건너편에서 도와줄 수 있어 없어?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 큰 병사를 자연스럽게 반절로 쪼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강을 안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요. 자, 살수가 와서 병사들이 반절을 건너니 이제 왔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수나라 그 역사책에 고구려군의 화살이 날아와 하늘을 가렸다. 문득 대낮이 밤처럼 어두워졌다. 화살이 너무나 많이 날아와서요. 밤처럼 어두워졌대요. 우르르 날아오면서. 몰살. 아시겠어요? 자, 봐요. 내가 비유로 얘기했다고 그랬어.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병사들이 여러분의 여름방학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IQ도 못 바꾸고 어머니 아버지 돈 사정도 못 바꾸고 은행을 털 거예요? 못 바꿔요. 유병원이 잡으러 갈 거야? 현상금 잡으러? 끝났어. 이제 수채로 발견됐단 말이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투하할 수 있는 건 공부에. 그런데 여름방학이 여러분을 갈라놓아요. 시간을. 자, 만약에 4주였던 여름방학이 수련회 한 번으로 중간에 2주째 되는 날 2박 3일 수련회를 한 번 갔다 오면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2박 3일, 2주 끝나고 휴가 2박 3일이 2박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주 전체를 없어지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싸움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선택했으면 뭐하라? 집중하라예요. 안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승리할 수 없다. 그럼 이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공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 논술이 중요하다고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논술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논술을 얻으려면 집중해야 되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영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책만 읽어라.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이 됐다. 이제 영어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책을 버려라. 영어에 집중.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5번을 갖다 박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랍니다. 또 박습니다.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가. 기본이 잡히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영어가 어느 정도 딱 올라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시간을 줄이고 이제 수학이야? 수학에 올인한다? 다시 이거를 12년으로 대별해보자. 중학교에서 뭘 끝내? 영어를 끝내. 고등학교 때는 수학 싸움이야? 매사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 선택과 집중의 방법, 공격자 3배수의 법칙을 현실에 응용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수학 공부도 너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공부 방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근데 알게 해줬어. 그런데 지혜는
용기와 실천하고 만나지 않으면 타지 않는 불과 같아요. 실천을 옮겨야지? 야,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오늘의 노트로 돌아와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라고. 여기 봐. 양정인이라는 애하고 대화한 걸 내가 얘기해 줄게. 수학을 꽤 열심히 하고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와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얘 상태를 보니, 얘 수학 공부하는 걸 보니, 나 영어생이야. 또 노술 선생이지. 내가 지금 수학 상담한다?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보니까요. 공부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있냐요? 왜 그랬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정현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중간고사 때 만약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수학 문제가 100개가 있으면 지금 걱정이 되니까 다 풀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00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지금 당신들 달려들고 있어. 100개를 다 풀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풀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네요? 문제 안 풀어봐야 되지 않겠네요? 수학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 적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볼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개의 문제가 확정되면 이 중에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물론 풀어는 보겠지. 20개 문제나 30개 문제, 어려운 문제여야 돼.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거를 20번, 30번 계속 반복해서 20개, 30개 정도 문제를 거의 다 달달달달달 자고 날 풀어보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외운 다음 이거에서 얻어진 방금 실력으로 보여 이해했지? 그럼 나중에 또 다른 거 얘기도 이제 금방 이해되겠지? 이거를 가지고 안 풀어본 60, 70개 문제를 푼다가 정답이에요. 이해했어요? 이번엔 100점 맞았어요.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어요. 여기 와서 영어다 그러면 영어에 존재하는 그 많은 문장들을 다 외워야겠어요? 다 한 번씩 써봐. 그 중에서 의미가 있고 영어의 어떤 문법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예문들에 집중하여 그 예문들을 갖다가 자다 일어나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달 암기하면 처음 본 예문들도 옛날에 배웠던 예문 300개, 400개 정도에서 딱 보자마자 아, 옛날에 스탈린그라드 예문이구만. 아, 옛날에 로미오 줄리엣 예문이구만. 하고 단어만 갖다 꽂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영어 문법이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단어만 공부해주면 됩니다. 이게 싸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경훈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예요. 자, 두 조각 나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종합학원을 다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면 시간이 병사라고 얘기했죠. 시간이 병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맨날 4시 반에 끝나고 집에 왔을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날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 6시간에 대한 시간을 영어에 올인을 해도 안 될 시간에 그거를 학교를 한번 또 다닌 거야. 내신 관리한다고. 그죠? 국어, 영어, 수학 날마다 암기 과목까지 나누어서 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야. 이해했어? 문법을 하기로 했으면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석하지 마.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결석하고 지각하지 말라고. 분산된다고. 한 개의 지문에 집중시키라고. 싸움의 법칙이야. 몸의 DNA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집중해. 그리고 다른 이 문법칙을 잡았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있잖아. 엄마들이 집에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뭐야. 좀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것도 아니지 제대로. 제대로 알면 병이 아닌데 와가지고 아우 원장님 수업은 참 좋은데 여기 뭐 원장님 수업 참 좋은데 그 좋은 데가 문제야. 연결어미가 좋은데 그 실전 경험도 좀 되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문제를 구해다 풀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안다가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해가 될 수, 외워질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수수 10번 이거에 집중해서
더 이상 이제는 지겨워서 볼 수가 없어. 너덜너덜 할 때까지 보고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분산시키지 말라고. 아니, 좋은데 어떻게 문법을 3시간씩 3번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까? 맘 같아서야 고3 무슨 문제를 다 풀지. 그리고 시간은 3시간씩 3번이잖아요. 영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트 한 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공부 방법 여기까지 찬성.